자타카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타카, 부처님의 전생 500생의 인연들을 쭉 기록해 놓은 자타카를 한문으로 하면 본생담이라고 해요. 여기에 다양한 얘기가 참 많은데, 여기 아서왕이라고 전생에 왕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이 아서왕은 보시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무료급식도 맨날 하고, 또 아픈 자를 위해서 무료 병 낫게 해주는 진료, 그리고 무료 진료 이런 것들도 늘 하고, 국비를 베풀어서, 그래서 자주 매일같이 보시를 해서 공덕을 계속 지었어요. 그래서 보시에 충만하신 아서왕은 보시에 좀 너무너무 진심이었다. 너무 보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보시 원력이 더욱더 커지면서 더 훌륭한, 더 큰 보시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있는 재산, 정치를 잘하니까, 왕이니까 또 부처님 전생이니까 정치를 잘해서 국고는 항상 풍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난을 대비해도 늘 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그 나라에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 보시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남의 것을 잘 이용해서 걷어들여서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니? 나는 보시 원력을 새로 세워서 몸을 보시하겠다. 몸으로. 돈으로 보시하지 않고 몸으로 앞으로 좀 보시를 해야겠다. 라고 원력을 매일매일 세워요. 그래서 어떤 원력을 세우냐면, 나의 심장이 필요한 사람은 나의 심장을 뜯어서 피가 푹푹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마치 연꽃이 막 피어오르듯이 그러한 훌륭한 공덕이 되리라. 나의 뼈가 필요한 사람은 나의 뼈를 뽑아서 주리라 하면서, 또 나의 눈이 필요한 사람은 눈을 뽑아서 주리라. 또 심지어 나를 종으로 필요한 사람은, 나를 종으로 쓸 사람이 있으면 내가 평생토록 그 사람의 종이 돼서 시자로 시봉을 계속 들리라 라는 몸으로 보시하겠다는 서문까지 세워요. 참, 이 정도 원력은 좀 가지하지 않겠어요? 이 아서왕은 그런 원력을 매일매일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장로 어르신이죠. 어르신 바라문이 오셔가지고, 눈이 멀셨어. 이렇게 장님이셨어. 눈이 멀신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 와가지고는 그 소문을 듣고, 제가 좀 눈이 필요한데요. 그래 하니까 아서왕이, 그래요. 마침 잘 됐군요. 저희 원력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왔네요. 하면서 이제 어이를 불러요. 어이 대령하라 해가지고 어이가 와가지고 이제 나의 눈을 뽑아서 이식 수술하여라 라고 하니까, 어이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은데요. 명령이다. 반드시 하여라 라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대면서,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물으면 안 돼요? 아니다. 빨리 하지 않고 뭐 하느냐. 꿈을 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그때는 마취도 없잖아요. 정말 눈을 이만큼 팠어요. 전화 지금이라도 물으시면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좀 물러주세요. 뭐 하느냐. 빨리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아팠을 텐데 거의 이제 시신경을 다 끊을 단계가 됐어요. 이제 전화 지금이라도 물으시면 아무 괜찮습니다. 뭐들 하느냐. 빨리 진행하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혼만 잔뜩 나고,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뽑아서 장로 바라문에게 다 이렇게 기증을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참 이렇게 참 대단하신. 그래서 두 눈을 다 잃었어요. 왕은 두 눈을 잃고 장로 바라문은 두 눈을 받고는
이게 와, 너무 행복하다라고 해서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서왕은 그 이후에 원력을 성취했잖아. 보시 원력. 내 몸을 보시하겠다는 원력을 성취했잖아. 행복했을까요? 야, 아서왕이 그러고 나서 우울증 걸려요. 괜히 줬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마음이 좀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 눈이 없으니까 그런지 어쨌는지. 그래서 다시 또 기도를 이렇게 해요.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또 보시는 보시대로 여전히 하고 있고요. 좀 우울해졌어요. 그래 이제 그 천신 제석천이 이걸 보고는 야, 이 왕은 정말 몸으로 보시를 하는 끝판왕, 원력을 다 이뤘구나. 진짜 원력을 이뤘나? 해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 아서왕에게 이제 그 이런저런 문답을 통해서 당신께서 눈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 등을 하면서 이 제석천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제석천이 자기 눈을 떼가지고 아서왕에게 줬어. 이 결국은 이게 자타카는 결국은 다 이제 모두 다 희극입니다. 결국은 좋게 끝나요. 그래서 이 아서왕은 자기의 육신의 눈이죠. 유관을 장로 바라문에게 떼주고 나서 그 다음에 천안을 얻었죠. 천안. 하늘의 눈은 제석천은 천신이잖아. 하늘의 눈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기 눈까지 이 왕은 자기 심장까지도 막 뽑아줄 생각을 했다니까요. 오장육부 뭐 다 뽑아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눈을 이렇게 주게 됐는데요. 자기 신체 일부는 전 재산하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100억 있다 해도 내가 눈을 바꾸자 하면 나이가 70, 80 먹은 사람도 뭐 고민할 거예요. 나 눈 100억? 아예 안 되는데. 근데 그 천금을 주고도 이렇게 자기 신체를 바꾸지 않는데 이 아수왕은 중생구제에 대한 원력이 만큼 커다랗기 때문에 몸을 아끼지 않고 보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훨씬 더 나은 그 원력이 실행이 돼서 훨씬 더 나은 더 높은 세계로 더 나아가게 된 거죠. 내 것을 어떤 때는 잃고 나서 아서왕은 잃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우울하기도 했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뭔가를 보시하고 나서도 1,000만 원 뭐 많은 사람은 1억 보시했는데 그 스님이 이상한 짓을 하더라. 뭐 아니면 그 쓸모가 없는 곳이 되더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갑자기 이제 1억 보시하고 나서 갑자기 돈줄이 막혀서 망했어. 괜히 보시했네. 1억 해가지고 우리 사업이 망했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약간 마음에 좀 그런 거 있어도 그 원력은 잃지 않았다.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되기도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 국회에서 결정이 남았습니다만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정부에서 이제 1안과 2안으로 해가지고 국민공익위원회 이렇게 500명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것을 서로 공론화 해가지고 어느 게 더 낫냐 이렇게 해서 13% 기존에 9% 내거든요. 우리 소득의 9%를 연금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고 있죠 다? 우리 스님들은 별로 안 내지만 여러분들은 꽤 낼 거예요. 우리들은 무직자라서 별로 안 내요. 근데 자기 소득의 9%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일하는 9%에서 13%로 늘리고 나중에 소득 대체율을 50%로 받겠다. 지금 40%거든요. 9% 내고 소득 대체율을 40% 받는다고. 60세인가요? 65세부터인가요?
나 국민연금 받을 게 나는 별로 안 받기 때문에, 얼마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60세에서 받나 65세에 받나 별 관심이 없어. 60세에 받나 65세에 받나? 60세부터 받아? 아니 올라가서 65세부터인가요? 예전에는 60세였고 예전에는 60세였고 앞으로는 65세. 거사님 참 기분 나쁘시겠네요. 저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계세요? 네. 받고 아직 65세 아니신데? 아주 훌륭한 복이 많은 세대. 자, 그래가지고 이란은 이렇고 이란은 12% 내고 소득 대체율을 40%씩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 변경안이 그래요. 그런데 이란이 압도적으로 한 60% 정도 압도적으로 이란이 채택이 돼서 13% 내고 50% 소득 대체율 받는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2062년 이때 고갈된다라고 그러죠. 이때 고갈되고 본래는 2055년쯤에 고갈된다고 그랬어요. 55년, 56년쯤에 이대로 가다 보면 이때 그거 한다는 걸 이번에 개혁을 한다면서 개혁한다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도 2063년 이렇게 고갈된대. 이렇게 개혁 맞나? 이거 해봐야 10년도 더 7, 8년밖에 더 느리지 못하잖아. 국민연금을. 좀 그래. 본래 이제 3%에서 6%에서 9% 이게 90년대 초에 9%까지 올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12% 올리고 12, 15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 20년 동안 꽉 막혔던 거예요. 못 올리려고 해도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올리지 못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개혁 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2055년쯤에는 끝나잖아. 고갈되잖아. 그런데 개혁을 하려면 좀 많이 좀 하지. 13% 내고 50% 받고. 그게 사실 연금이라는 게 내가 내고 받는 거잖아요. 그 이자까지 좀 오래 살면 더 많이 받는 거지.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이 연 6% 정도 수익을 내요.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6% 정도. 지금 2055년에쯤에 고갈된다는 것은 약 4% 정도 이 수익을 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55년도에 고갈될 거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씩 수익을 내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가겠지만 이게 사실 여러분들도 투자해봐서 알지만 이 투자라는 게 이게 10% 이상 내는 거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펀드 매니저라 하더라도 이 10% 내기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6% 평균 6%를 냈다라는 건 잘한 거예요, 사실.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그래 이게 좀 제일 나름 이제 안정적인 것은 제가 저도 금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심정적으로 아까 아스왕 얘기했잖아요. 자기 눈도 떼주는데 만약에 우리가 12%, 13% 내고 50% 받고 이러면 2062년도에 고갈된다 하지만 고갈되고 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갈 0이 되는 게 나중에 영원히 되는 게 아니고 몇백조, 몇천조 있던 것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마이너스 폭락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거든요. 늘어나는 건 천천히야. 고갈은 여기가 0이지. 천천히 늘어나다가 갑자기 고갈을 되는 건 폭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70년이면 여기 빚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빚이 훨씬 더 많아져. 그럼 이 이후에 우리 아이들 세대 지금 20대, 30대는 아무 상관없어요. 60년이 아직 멀었잖아. 20대, 30대는 자기들이 원금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 5살, 지금 신생 아이들, 얘들은 자기 소득의 30% 이상, 35%에서 40%를 연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50년대, 60년대생인데 우리가 90년대부터
내 급여의 30% 40%를 만약에 연금으로 계속 냈다면 여러분들 아파트 살 수 있겠어요? 아파트 못 사요. 교육도 해야지, 뭐 밥 소고기도 한번 먹어야지, 뭐 하다 보면 여행도 한 번씩 하다 보면 무슨 30%를 연금으로, 우리가 연금을 3%에서 9% 사이 냈기 때문에 많이 안 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활 자금으로 쓸 수 있고 저축을 나름 자금을 재테크를 해서 아파트를 사서 또 이사를 하고 등등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손주들은 태어나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20대 취업을 했는데 내가 500만 원 받는데 30%를 연금을 내야 돼.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는데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연금을 내야 돼. 들어가는 거 다른 것도 많잖아. 그래가지고 자산이 증식이 되고 뭐 저축을 뭐 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내고 사실 적은 건 아니지. 15%, 12% 이런 게. 그렇지만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내고 많이 갖고, 미래 세대는 이제 30%씩, 35%씩, 30%가 아니에요. 지금 태어난 애들은 35%를, 40%를 내야 돼. 그래야지 연금이 고갈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아서왕 얘기도 했는데, 아서왕은 내 몸까지도 보시하면서 그런 큰 공덕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13% 내고 50%를 받은 저축 대체율을 하면, 이러면 이거는 악업이잖아. 좋은 일이 아니잖아, 이거는. 이거는 죄 짓는 거 아닌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도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사실 소득 대체율이 12% 내고 40%나 13% 내고 50%나 별 차이 안 나지만 그래도 약간 착하면, 사람이 약간 착하면 12% 내고 12%, 13%인가? 하여간에 좀 덜 받는, 그냥 기존에 받는 만큼 하고. 근데 이거는 50% 더 많이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거 너무 이기적이다. 이러면 악한 거잖아요. 아니, 해를 끼치잖아. 여러분들은 남에게 해 끼치는 게 그렇게 싫다며. 해 끼치며 사는 거 싫다고 그랬잖아. 해 끼치며 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연금 제도를 이렇게 놔두면 해 끼치며 사는 거예요. 근데 후손들을 애 낳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거는 출산율이 이번에 지난달에 20만 명을 깨버렸더라고요. 출산. 아이가 올해, 저는 70년대 초반생인데 100만 명 낳았거든요. 그때 나랑 같은 띠가 100만 명씩 태어났어.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 100만 명씩 태어났거든요. 많을 때는 110만 명씩 태어나고. 그런데 그것이 팍팍팍 줄더니 2000년대 초반은 50만 명, 2010년대가 넘어가면서 40만 명대로 떨어지고 2015년도 16년대가 넘어가면서 30만 명이 깨져요. 그리고 2020년이 되기 전에 30만 명이 깨지고 지금은 20만 명까지도 깨졌다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완전 아이들이 반 이상이죠. 10년 전에는 50만 명 이상 났다니까.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50만 명보다 반이 25만 명인데 25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도 안 났다니까. 그 지금 초등학교 이런 것들은 뭐 큰일 났어요. 하여간에 그렇게 지금 우리 인구 소멸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연금 정책을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애들을 안 낳는 게 당연하다. 애들을 안 낳는 게 당연하다. 근데 연금을 그래도 15%는 최소한 내면,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그냥 40% 하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 연금 고갈돼서 문제가 되진 않고 2070년, 80년, 90년까지도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연금 가지고는. 이게 이제 이게 13%, 12%, 2%에서 1%, 1%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연금에서는 우리 그 국민연금에서 양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15% 내고 40% 하면 다음에 회의할 필요도 없어. 한 10년 동안은, 20년 동안은 연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갈 수 있는데 왜 이런 개혁을 안 하지? 신기하게. 그리고 연금은 사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연금, 우리 국민연금이 아까 6% 정도 수익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 적은 건 아니지만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캐나다 같은 데는 한 10% 가까이 수익을 내요. 캐나다 연금 이런 데도 거기 탄탄하거든요. 한 10% 가까이 수익을 내는데 왜 그러냐면 캐나다 같은 데는 자기 전 세계에 지부를, 본부야 캐나다, 뭐 토론토 같은 데 있겠지. 그런데 지부를 곳곳에 많이 둬서 금융의 허브 지역에 가서 거기 전문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금융 허브는 뉴욕, 맨하튼에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예요. 예전에 홍콩이었는데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부, 캐나다는 8개인가 10개 정도의 해외 지부가 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중요 투자자들은 이 뉴욕에 보내거나 영국에 보내거나 싱가포르에 보낸다라는 거지. 우리는 지금 전주에 있거든요.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본부가 전주로 이사 갔어요. 서울에 안 있어요. 여의도 안 있고 전주에 있거든요. 전주에서 해외로 가라는 건 아니고 본부는 전주다 두더라도 이 전문 투자자들은 다 이제 뉴욕으로 보내고 영국으로 보내고 싱가포르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 몇백 명씩, 100명씩 보내가지고 아니면 해외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을 더 영입을 하든지 아주 돈을 많이 주더라도 몇십억, 몇백억을 주더라도 이 돈을 굴리는 것을 6%에서 10% 이상으로 넓히면 그러면 그래도 국민연금 나라가 이제 돈을 굴린다고 그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우리나라 그 미래는 참 암담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금융은 조그만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나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게 뭐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전부 다 미국 가고 그러잖아요. 보면 요즘에 젊은이들은 국내 투자 안 해. 전부 다 해외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 이유는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연금도 전주에 본부를 두고 지사들을 자금들을 전부 다 해외로 나가서 해외 투자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6%에서 10% 이상의 이익률로 이렇게 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아서 왕이 자기의 몸을 보시하는 원력을 크게 세워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도 여러분들도 원력을 세워서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아서왕이 그냥 왕들은 사실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내가 최고니까 지존이니까 더 공덕을 짓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현대인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공덕을 짓는데 별 관심이. 그래도 지금 이제 이렇게 그 60년대, 70년대, 50년대 사람들은 봉사도 많이 하고 나름 기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더 이제 이렇게 MZ세대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까지는 갖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앞전 세대들이 더 고생을 많이 했지. 지금 MZ세대들이 고생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청춘들은 힘들죠, 당연히. 그러나 지금 50년대, 60년대 이런 사람들의 청춘이 더 힘들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20대 때 뭐 그
이렇게 펑펑 돈 쓰면서 뭐 제주도 마음대로 가고 뭐 이런 거 할 수 없었거든요. 맛있는 거 맨날 사 먹고 맨날 그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었거든요. 집안이 다들 검소했어. 20대 때, 30대 때도 역시 검소했어요. 지금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해. 근데 지금 이제 20대, 30대들은 이제 자기들도 힘들다고 그러죠. 부모들이 다 도와주고 하는데. 그러나 어느 시대든 20, 30대는 다 사실은 힘든 것 같아요. 사회생활하고 자리 잡고 그러느라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절에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공덕도 쌓고 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많이 가졌다고 소비를 더 많이 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자기 미래를 쌓는 준비하는 공덕을 짓고 기도를 하는 것은 또 그만큼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물질 문명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공덕을 짓는 것에 큰 마음을 내어야 되지 않겠나? 남이 안 할 때 오히려 나라도 더 열심히, 몸이 안 되면 마음으로 열심히 공덕을 짓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불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